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우리 그 매빅 미니에 대해서 앱 설명을 드리다가 이번에 또 시간을 내서 2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기가 조금 걸려서 목소리가 좀 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전에 우리가 여기 첫 화면에 있는 페이스에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하시면 지도의 유형이 나옵니다. 지도의 유형은 여기 마름모 두 개의 겹쳐진 모양을 누르시면 일반 지도와 위성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축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 여기에서 나침반을 고정을 하면 지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침반을 클릭하시면 내가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지도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행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도로가 우측에 있고 약간 11시 방향을 보고 있고 이제 못이 여기 있고 산이 여기 있고 이런 위치적으로 맞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위치가 안 맞다면 핸드폰에도 나침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전을 팔자 형태로 회전을 시키셔서 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정이 잘 안 될 때는 장소를 옮기거나 하셔서 나침반 교정을 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비행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도는 반대쪽을 가르친다면 사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도환을 완벽하게 시켜놓고 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도상에서 점이 우리 홈 포인트고요. 화살표가 드론이 됩니다. 화살표가 바라보는 방향의 뾰족한 부분이 카메라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점점 우리가 전진을 시키면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고 회전을 하면 화살표 방향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행을 하시더라도 지도상에서 어디를 가고 있구나, 또 어디를 가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 라이브 뷰에서 그 위치가 보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는 화살표를 러더를 돌리셔서 뾰족한 부분이 점 쪽으로 우리 홈 포인트 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서 전진을 시켜버리면 뾰족한 부분이 우리 홈 포인트 쪽이니까 홈 포인트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거리, 조종기와 기체와의 거리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겹친 형태가 되게 되면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일반에서 확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적인 위치만 맞았지 정확하게 다시 또 교정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하고 다시 겹치도록 만들어 주시면 D 밑에 디스턴스 거리가 한 3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카메라를 밑으로 내립니다.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셔서 착륙할 위치를 찾게 됩니다. 착륙한 위치를 찾게 되고 카메라에 카메라 고급 설정 들어가시면 격자선에 여기 점 모양을 클릭하면 십자가 모양, 타켓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이 우리가 착륙할 지점에 딱 와 있을 수 있도록 하셔서 착륙을 해주시면 됩니다. 착륙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지면에 가까워지면 다시 카메라를 상향을 시켜서 전방을 보게 합니다. 전방을 보게 하고 착륙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바람이 하양풍이 불기 때문에 이물질이라든지 먼지나 또한 돌 이런 종류들이 카메라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착륙 시에는 꼭 카메라를 전방으로 보게끔 하셔서 착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여기 보시면 우측에 여기 H라고 되어 있죠. H 누르시면 H가 이 화살표가 있는데 지도를 만약 이렇게 움직였다는 가정하에서 H를 누르면 홈 포인트로 지도가 복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드론의 위치로 지도가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 화살표, 곧 드론이 움직이는 경로가 라인으로 그어집니다. 그 라인을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들, 우측에 있는 아이콘들
이용하셔서 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체 설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요거를 터치하시면요, 이제 기체에 대한 설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송이나 정보 같은 경우는 크게 건드릴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제어, 카메라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설정해 놓으시면 잘 건들진 않습니다. 자, 안전모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고 고도는 500까지 늘릴 수 있지만, 매빅 미니 같은 경우는 한 100m 정도가 최대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사이즈에 따라 또 센서의 세기에 따라서 고도가 실제 고도보다 좀 낮게 비행을 하게 되는데, 매빅 미니 같은 경우 제가 비행을 해보니까 한 100m 되는 것 같아요. 최대 거리는 실제로 이렇게 제한 없음이라고 체크해주면 제일 좋은데요, 매빅 미니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m 정도를 최대라고 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턴 톤 고도는 기체가 리턴 홈을 해야 되는 상황, 즉 배터리가 없든지 신호가 끊겼든지 우리가 임의로 리턴 홈을 눌렀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럴 때 그 고도에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리턴 홈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돌아와라고 우리가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m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70m를 올라갔다가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빅 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물 햇빛 센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리턴 홈 고도, 자동 RTH 고도를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배터리 소모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고도는 하지 마시고요, 한 70에서 한 80 정도 해 놓으시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건물 한 층이 한 4m가 됩니다. 그래서 한 80m 하셨다면 20층 높이 정도를 넘어올 수 있도록,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올 수 있도록 설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어떤 때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를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고 한 명이 그걸 따라오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 한 20여 분 정도 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km 정도를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 혹시 그 와중에 전파 방해가 있어서 드론이 제 위치로 돌아가는, 홈 포인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배터리 10% 20% 가지고는 사실 2km 가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가다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홈 포인트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뭐 도로가나 이렇게 위험한 장소면 안 되겠고요, 좀 착륙할 수 있는 안전 장소에 잠깐 서셔가지고 홈 포인트 업데이트를, 거점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그 장소로 리턴 홈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또 부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센서는 크게 DJI 드론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IMU 센서와 콤파스 센서가 있습니다. 자, IMU 센서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가리켜서 IMU 센서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자이로스코프와 엑셀레미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수평을 잡아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항공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뭐 그런 영향들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셀레미터 센서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제어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승을 시키면 4개의 프로펠러가 동일하게 돌아서 동일한 회전수를 돌아서 상승을 하고요, 전진을 시키면 후방에 있는 2개의 모터가 훨씬 더 빨리 돌아서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할 때는 대각선 모터가 더 빨리 돌아서 회전을 하도록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IMU 에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을 시켰는데 한쪽 방향으로 간다, GPS도 잘 잡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IMU 센서의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MU 센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락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진동을 많이 받았을 때. 그래서
이 센서는 진동과 추락, 이런 충격에 약하시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면 IMU 센서 캘리브레이션 교정을 해주시고, 또한 차에서 오랫동안 보관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동할 때 콩콩콩콩 이렇게 여러 번 진동을 많이, 본인 생각했을 때 좀 많이 좀 진동을 받았다면 IMU 캘리브레이션 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